천하 2인자라고 하지만 김정은 앞에서는 시중꾼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을 밀착 수행하던 황병서가 자신이 김정은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뒷걸음질을 친 영상이 포착된 건데요. 한편 북한의 요청으로 메르스 검역 장비가 개성공단에 설치가 됐습니다. 메르스가 이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죠. 에볼라 바이러스 때는 굉장히 외국인들 출입도 차단을 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궜는데 이번에 메르스는 에볼라 때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북한 언론 매체들이 에볼라가 어떤 병인지 소개를 하고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발병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시각각 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메르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아주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아니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남쪽에서 메르스가 발병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메르스가 발병했을 뿐만 아니라 발병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긴 소식도 전하고 있고요. 남쪽에서 메르스가 확산일로에 있다라는 사실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남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담담하게 전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볼라가 생겼을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목소리가 낮고 잔잔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는 있지만 비교적 좀 침착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워낙 의료시설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이런 좀 비교적 침착한 반응일까요? 예, 일단 이번에 그 메르스가 생긴 곳이 남한 지역에 좀 국한되어 있다라는 측면이 북한이 이런 조용한 언론 보도 아니면 조용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메르스라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 발생된 어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남한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에서 지금 남북 관계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한 방문객들이 평양이라든가 북한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생긴 메르스가 북쪽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는 일제 생기지 않았었고 주로 다른 나라들에서 생겼었던 전염성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곳을 방문했었던 북한의 방문객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북한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칫 이러한 에볼라 바이러스를 안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잠복기라고 할 수 있는 약 20일 동안 격리 수용하거나 북한의 의료진들이 직접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메르스는 그때와는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북한 내부 사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남측 인사들과 일단 접촉이 좀 있기 때문에 검역 장비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북한에서. 예, 그렇습니다. 북한 쪽에서는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장비라든가 의료 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쪽이나 아니면 국제사회보다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염성 질환이라는 것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미칠 파급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각별하게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남북 관계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평양이라든가 북한의 핵심 지역을 돌아다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메르스가 북한 쪽으로 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개성공단이 그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 개성공단 지역에 드나드는 우리 쪽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카메라들을 탐지할 수 있는 카메라들을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시했고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북한 쪽에 세대 열 감지 장비들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올라가게 된 개성공단으로 올라가게 되는 우리 쪽 인원들은 대부분 도라산에 있는 출입사무소를 거쳐서 개성 초입에 있는 북측 출입사무소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혹시라도 이 열 감지를 통해서 고열이라든가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북한이 격리를 하든 아니면 남쪽으로 돌려보내든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메르스에 대처하는 거는 남북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내 경우에도 약국에 가보면은 마스크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개성공단 내에 이제 입주 기업들이 북한에 근로하는 이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북측 지역에서 마스크의 지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 메르스라는 것이 비말,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개성 지역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주로 와서 일을 하는 구역이긴 하지만 우리 쪽의 법인장이라든가 각종 회사 관계자들이 직접 가서 북측 근로자들을 감시하거나 지도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침을 통해서 번질 수 있는 이런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한의 근로자 숫자가 5만 3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지금 그 메르스 마스크가 개당 한 2,000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일단 사정이 좀 좋은 기업체들은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좀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차별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모든 업체들의 북측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마스크 비용도 그렇지만 검역 장비도 이제 우리가 북한 측에 설치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6.15 기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광복 70주년 행사도 있는데 지금 이게 분산 개최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메르스 관련한 어떤 지원들이 인도적인 차원이라면 남북 관계 풀 수 있는 조금은 좀 유화적인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과거에는 북측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남북 관계를 푸는 호재로 작용했던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신의주와 인접해 있는 용천역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을 때 당시 참여정부에서 북한의 다양한 그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걸상이라든가 학교 기자재를 지원하기도 했고 의료 장비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 쪽에서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현재 북한에 어떤 발병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지원하는 지원의 규모가 대규모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
마스크라는 것이 물론 10억 원이다라고 하면 큰 규모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남쪽에서 북측에서 북쪽에 지원하는 어떤 인도적 지원 액수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쪽에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북측의 장비라든가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6.15 공동행사라든가 아니면 8.15 공동행사는 지금까지 그 합의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분산 개최 쪽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최근에 보면은 메르스가 남북 관계에 어떤 큰 변수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대회라고 하는데 북한 선수들이 처음에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아직까지 선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비단 메르스 때문에 미리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참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엔트리 명단이 마감을 한 결과 115개 나라에서 1,926명이 일단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난 뒤에도 등록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 숫자라든가 아니면 그 참가하는 선수의 규모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일단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북측에서는 선수단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것이 메르스 때문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썩 좋지 않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일단 엔트리가 마감이 됐다라고 해서 선수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특히나 북한이 민간 단체 간의 접촉을 통해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응원단도 보낼 수 있다라는 의지까지 밝히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 참여 의지를 피력했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일단 응원단이 오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선수단은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엔트리 마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분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 같고 스포츠 교류 같은 부분은 좀 함께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화제를 좀 돌려볼 텐데요. 주말 새에 북한에서 아주 눈에 띄는 영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2인자로 군림하고 있는 황병서가 김정은을 앞질러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랬다가 이제 몸을 좀 사리는 그런 영상이 포착됐는데 일단 화면을 좀 보시고 대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경야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차 1위 황병서 군대회 선수입니다. 참가자들과 함께 김정은이 꽃다발을 받고 있는데 한 걸음 더 앞서 나갔다가 그것을 포착하고 재빨리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적 짧은 영상이었기는 한데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좀 보셨는데 굉장히 좀 경색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서 나갔다가 아차 싶어서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저것이 북한의 경직된 어떤 군대 문화 아니면 뭔가 서열화되어 있는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방금 전 장면에서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가고 있고 그 뒤에 황병서가 따라가다가 좀 앞서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누군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달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황병서가 갑자기 뒤로 조금 몸을 사리는 그리고 뒤로 한 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저 모습이 자기가 한 발 앞서 나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뒤로 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화환을 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몸을 뺀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일단 확실치 않다. 다만 어쨌든 황병서가 저렇게 그것이 화환을 전달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가 한 발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뒤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뒤를 뺀 것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는 북한의 군대 문화, 서열화된 문화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북한 사회도 그렇지만 북한 군대 내에서도 굉장히 경직된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화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그거를 좀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은 대역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대역죄까지 평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일단 의전이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인데 대통령이 걸어가고 있는데 대통령보다 앞서서 누군가가 걸어간다라는 장면을 상상하기 좀 힘듭니다. 물론 경호를 하는 경호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서성일 수는 있지만 우리 역시도 대통령을 앞질러서 누군가가 가는 장면을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황병서가 의전상에서 실수를 저지른 뒤에 빠르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몸을 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뭐 숙청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어가기보다는 예. 북한의 경직된 문화, 특히나 이번 행사라는 것이 군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군이 가지고 있는 상한 어떤 조직 문화 예.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하나 또 궁금해지는 게 황병서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김정은에게는 분명히 아랫사람이지만 군서열로 보면은 1위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그 영상을 공개했다는 말이죠. 이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수령을 정점으로 해서 수령, 당, 그리고 대중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서열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수령,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 만약 저 모습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실수하는 모습이었다면 북한은 그것을 내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라는 우리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대해서 북한 권부의 2인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1인자인 김정은 제1위원장을 제외해 놓고는 모두 다 똑같은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나저나 숙청됐다고 하던 현영철 숙청설이 있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인 게 새 기록 영화에서는 통편집이 돼서 수정이 됐나 보다 했더니 기존의 기록 영화에서는 또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이게 어떤 편집상의 기술적인 좀 오류나 실수였는지 어떤 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지난 6일에 내보낸 모란봉 악단 노래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라는 화면에서 보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2012년 10월 29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동상 제막식에 참석했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뒤에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격려하는 모습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지난 4월 30일 이후 그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등장하는 기록 영화 등이 이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현영철이 반역죄라는 이유로 처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과연 처형된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의문부호를 던지는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요. 근데 또 눈여겨볼 대목은 최근에 만들어진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기록 영화에는 특히 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모습 속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이 통편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보면 북한이 새로 제작되는 기록 영화에서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전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이미 만들어진 기록 영화나 어떤 영상물 속에서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모습을 그대로 두는 그러한 방식의 선전 형태를 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현영철 숙청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영식이라는 인물입니다. 현영철의 후임으로 이제 임명이 된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인데
그동안에 특별한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급부상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떤 현영철의 숙청과 그러다 보니까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예, 일단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그동안 맡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최근에 내보낸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를 최근에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박영식이 인민무력부 산하 종합 양묘장 건설 현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경례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보통 보면은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시찰할 때 보면 현지 부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대를 총괄하는 어떤 지도 인사가 와서 경례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영식이 그동안에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었는데 이번에 인민무력부장이 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을 때는 별 3개, 그러니까 북한에서 상장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보면 별 4개, 대장 계급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식이 현영철을 대신해서 인민무력부장직을 맡은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연합뉴스 장용훈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